안녕하세요, 여러분. 거북이 주린이입니다. 지난 영상 보시고 마음이 많이 복잡하셨죠? 무섭다. 당장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허무하다. 라는 마음.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노동의 가치가 흔들린다는 건 마치 발 디디고 서 있던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공포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드리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는 그러니 다 포기하고 절망하라가 아니었습니다.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는 짐을 싸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면 그때부터 공포는 용기로 바뀝니다.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목록이 선명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뜬구름 잡는 소리는 다 걷어치우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해서 여러분이 실행해야 할 노동자에서 자본가로 넘어가는 3단계 생존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략적 이중생활이라고 부릅니다. 낮에는 그 누구보다 유능한 노동자로 위장하고 밤에는 냉철한 자본가로 변신하는 삶.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면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우리의 생존을 위한 다리 공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의 유통기한을 늘려라. 방어 전략. AI를 두려워하지 말고 AI 위에 올라타라. 첫 번째 단계는 방어입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럼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고 전업 투자를 해야 하나요? 제 대답은 단호하게 NO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월급은 자본가로 넘어가기 위한 유일한 보급로이자 든든한 시드머니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멈추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최대한 오래 버티면서 회사를 내 성장의 도구로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AI가 내 일자리를 뺏을까봐 두려워하며 AI를 외면합니다. 난 저런 거 몰라. 머리 아파. 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AI에게 대체되는 사람은 AI를 모르는 사람이고 살아남는 사람은 AI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의 업무 패턴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일 8시간 걸려서 끙끙대며 하지 마세요. AI 툴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그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릴게요. 첫째, 무조건 열심히만 하지 말고 레버리지를 활용하세요. 예전에는 엑셀을 붙잡고 밤새는 게 성실함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도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요즘 AI 툴들이 정말 비서처럼 똑똑하더라고요. 보고서 초안, 자료 요약,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건 AI에게 과감하게 맡겨보세요.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애쓰기보다 AI라는 도구를 활용해 내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둘째, 확보된 멘탈 에너지를 나를 위해 쓰세요. 단순히 일을 빨리 끝내고 쉬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회사 일에만 매달려 퇴근할 때쯤 녹초가 되어버리면 정작 내 인생을 바꿀 공부를 할 힘이 남지 않습니다. 반복 업무는 AI에게 효율적으로 넘기고 여러분의 뇌 용량과 집중력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그 남은 에너지로 투자를 공부하고 경제 뉴스를 분석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에너지 분배입니다. 회사는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지만 여러분의 노후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무는 효율적으로 처리해 성과를 내고 남은 체력과 정신력은 온전히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자본과 수업에 투자하세요. 그래야만 노동소득을 넘어 진짜 부를 쌓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대체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대체할 수 있는 도구를 내가 주고 흔드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소비 통제가 아닌 자본 축적, 연료 확보. 사치제는 쓰레기가 되고 자산만이 빛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전쟁을 수행할 연료, 즉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절약해라, 아껴 써라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어디에 태우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오면 가장 먼저 가치가 폭락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노동소득으로 과시할 수 있는 사치제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명품 가방을 사고 무리해서 비싼 차를 샀을까요?
나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사회적으로 이 정도 위치하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게 곧 내 노동의 가치였으니까요. 하지만 노동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하는 세상에서는 그런 과시욕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AI가 만든 가상 인플루언서가 명품을 두르고 나오고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화려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세상에서 거치장에 쓰는 돈은 말 그대로 소멸하는 비용이 됩니다. 반대로 가치가 폭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희소한 자산입니다. 서울의 알짜배기 땅, 독점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의 주식, 한정된 수량의 비트코인, 금,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새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 이것들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카드 내역서를 펴보세요. 그리고 냉정하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십시오. 하나, 소멸 비용. 내 노동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비용.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 비용. 둘, 축적 비용. 미래의 구매력을 저장하는 행위. 자산을 사 모으는 비용. 만약 여러분의 지출이 1번에 집중되어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불타 없어질 집에 계속 가구를 들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달부터 노동 가치 하락 방어율이라는 걸 계산해 보세요. 내 월급의 몇 %가 자산인 주식, 연금, 저축 등으로 전환되었는가? 이 비율이 10%라면 위기입니다. 30%면 양호합니다. 50% 이상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자본가로 가는 고속도로에 진입하신 겁니다. 커피 한 잔을 참는 걸 궁상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5천 원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5만 원, 50만 원이 될 자본의 씨앗을 지키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비를 참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권력을 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투자의 첫 단추, AI 생태계 이해하기, 공격 준비. 금 캐는 사람 말고 곡괭이 파는 사람에게 투자하라. 자, 이제 시간도 확보했고 총알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어떤 AI 주식이 대박 날까요? A기업, 비코인. 여러분, 우리는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수천 개의 기업 중에 누가 제2의 구글이 되고 누가 사라질지 맞히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그걸 맞히려고 하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쉽고 확실하고 구조적인 곳에 베팅해야 합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골드러시 때를 기억하시나요? 금을 캐러 온 광부들 중 부자가 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다수는 빈털터리가 되었죠. 하지만 그때 확실하게 떼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광부들에게 청바지를 팔고 곡괭이를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이 나오든 안 나오든 광부들은 청바지를 입어야 했고 곡괭이가 필요했으니까요. AI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AI 시대의 곡괭이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든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필승 전략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AI 시대의 세 가지 핵심 곡괭이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반도체입니다. AI는 결국 거대한 데이터 연산입니다. 이 연산을 처리할래, 즉 GPU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는 AI가 발전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제입니다. 둘째,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입니다. AI라는 뇌가 살 집이 필요하겠죠. 전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미친 듯이 짓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공간. 이것은 AI 시대의 부동산과 같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에너지, 즉 전력입니다. 이걸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챗GPT 검색 한 번이 일반 구글 검색보다 전기를 10배 이상 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AI가 고도화될수록 전력 소모량은 폭증합니다. 전기가 없으면 AI는 고철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투자하고 전력망 설비 업체에 눈독을 들이는 겁니다. 전기가 곧 AI의 밥이니까요. 특정 기업 하나에 몰빵하지 마세요. 대신 반도체, 클라우드, 전력, 설비 등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ETF를 공부하세요. 나는 누가 1등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판 자체가 커질 거라는 건 안다. 이 마인드로 판 전체에 숟가락을 얹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안전하게 자본가의 대열에 합류하는 방법입니다. 결론, 거북이의 걸음으로 끝까지 간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방어,
회사 업무에 AI를 도입해 시간을 벌고 그 시간에 공부하라. 전략적 이중생활. 둘, 연료. 사치제 소비를 멈추고 모든 잉여 자금을 자산으로 바꿔라. 자본의 씨앗. 셋, 공격. 누가 이길지 맞히지 말고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인프라, 즉 곡괭이에 투자하라. 구조적 투자. 어떻습니까? 지난번 영상이 막연한 공포였다면 지금은 뭔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거북이입니다. AI라는 토끼는 너무나 빠르고 날렵합니다. 우리는 노동으로 그 속도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기 시작한 이 다리, 노동자에서 자본가로 가는 다리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오늘 말씀드린 이 3단계를 묵묵히 실천하신 분의 3년 뒤, 5년 뒤는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남들이 AI 때문에 망했어라고 한탄할 때 여러분은 AI가 벌어오는 배당금으로 여러분이 꿈꾸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파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 거북이 주린이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체적인 가이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아직도 걱정만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도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묵묵히 여러분만의 다리를 건설하는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거북이 주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